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72쪽 세 번째 단원 조합 단원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72쪽을 함께 보시면요. 여기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보이는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상황을 우리 조합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 열기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가 간 아이스크림 가게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합니다. 바닐라, 초코, 녹차, 딸기. 이때 파인트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3가지 맛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3가지 맛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 보자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요. 이때 여러분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한다. 4가지 맛 중에서 3가지 맛을 선택한다 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바닐라, 초코, 녹차, 딸기 각각에서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한다 라는 것은 또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하니까 1가지를 버린다 라고 생각을 해도 같은 것이죠. 따라서 4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교과서 봅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 순열과 다른 거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점이죠. 따라서 이때 바닐라, 초코, 녹차, 딸기가 있는데 이때 바닐라, 초코, 녹차 3가지를 선택하는 경우와 바닐라, 초코, 딸기 그 다음에 바닐라, 녹차, 딸기 초코, 녹차, 딸기 이와 같이 서로 다른 4가지 중에서 몇 가지? 3가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조합이라고 하고 이 조합의 수를 우리는 무엇으로 나타낸다? NCR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때 C라는 것은 우리가 조합을 나타내는 영어 컨비네이션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각각 바닐라를 A라 하고 초코를 B라 하고 녹차를 C라 하고 딸기를 D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A, B, C, D 4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몇 개를 초이스한다? 3개를 고르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밑에 나온 얘기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조합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딸기, 바닐라, 초코, 녹차 이와 같이 A, B, C, D에서 A, B, C, D 4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겁니까? 3가지를 초이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를 골랐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이번에는 A, B, D를 골랐을 때 그죠? 이렇게 4개 중에서 3가지를 고르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존재하더라. 이와 같이 아이스크림 경우를 생각했을 때 4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각각의 4가지에다가 지금 우리는 이 조합에서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순열과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순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일렬로 배열한다는 것은 순열은 어떻게 배열하는 거예요? 4가지 중에서 순서 있게 3가지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이 A, B, C 중에서 이것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 A, B, C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 3P3 다시 말하면 뭡니까? 3팩토리얼이죠. 따라서 몇 가지입니까? 6가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A, B, C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라고 해서 이 각각의 A, B, C에 대하여 6가지씩 발생하는 거죠.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두 번째, A, B, C, D가 있는데 A, B, D를 순서 없이 골랐어요. 근데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A, B, D를 순서 있게 나열해 봅시다. 그러면 마찬가지 서로 다른 세 개를 골라 세 개를 갖다가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죠. 따라서 마찬가지 6가지가 존재할 거예요. 봤더니 정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됐죠? 그러면 각각에 대하여 이 우리가 4개 중에서 아이스크림만 4개 중에서 3가지를 고른 것 각각에 대하여 6가지씩 각각에 대하여 6가지씩 발생한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냐 하면 이게 이제 핵심이죠. 서로 다른 4개,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데 보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됩니까? 조합의 수는 4C3이고 순열의 수는 4P3이에요. 그러면 이때 조합의 수와 순열의 수를 보았더니 경우의 수를 모두 각각 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조합의 수의 각각의 뭐만큼 이것을 초이스하여 3개를 골라서 그 3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각각의 수만큼 곱하여진 것이 바로 순열의 수가 되는 게 보이나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의 수에다가 이 3개를 각각 뽑았으면 뽑은 것을 나열하는 순열의 수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걸 곱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순열의 수가 되더라 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이 관계에 의하여 우리는 앞으로 조합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앞에서 구한 순열의 수에다가 조합에다가 순서를 곱하면 순열이 됐어요. 다시 조합에다가 순서를 곱하면 R팩을 곱하면 그것이 바로 순열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조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합을 구하고 싶다면 이때 순서를 곱한 R팩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넘겨서 그죠? 순열에다가 R팩을 나누어 줘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조합의 수가 되겠지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선 맨 먼저 순열을 배웠습니다. 그죠? 앞 단원에서 순열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조합을 고민하다 보니까 순열과 조합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더라. 아이스크림을 경우의 수를 각각 뽑은 다음에 그것에다가 무엇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 순서를 부여하는 것과 같더라. 따라서 조합의 수에다가 순서를 부여한 걸 곱하게 되면 순열의 수가 되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더라. 만약에 조합의 수를 구하여라 한다면 순열의 수에다가 곱했던 이 순서를 부여한 이것으로 나누어 버리면 이것이 바로 조합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를 일반화하여 교과서에 보면 273쪽입니다. 273쪽에 보면 순열은 조합에다가 각각 순서를 부여한 것이 바로 순열이 되더라. 따라서 우리가 NCR 조합을 구하고 싶을 때는 순열에다가 뭘 해버린다? 순서를 부여한 걸 나누어 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조합의 값을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특별히 R의 값이 제로일 때 서로 다른 n개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이때 이와 같이 정의하여서 우리는 무엇임을 알 수 있다? 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항을 정리하여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과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개념을 확인해 봅시다. 자, 조합은 조합에다가 순서를 부여하면 그것이 바로 순열이 돼요. 됐어요. 그래서 NCR에다가 R팩을 곱하면 그거는 NPR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조합을 연습하고 있죠. 따라서 NCR을 구하기 위해서는 NPR에다가 R팩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이것을 앞에서 앞에서 우리가 연습했던 식으로 다시 바꾸면 NPR, 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라는 것은 n 팩토리얼을 갖다가 무엇으로 n-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 바로 NPR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R팩으로 앞에서 말한 무엇입니까? 조합에다가 순서를 곱했던 걸 이 R팩으로 나누어 줘야 되니까 여기에 R팩이 하나 더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조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N팩을 n-r 팩으로 나눈다. 이거는 순열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순열에다가 무엇을 나눈다? R팩으로 나누어 줘야지만 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R팩까지 이렇게 붙이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따라서 조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풉니다. 따라서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8C3을 구하여라. 이것은 8P3에다가 뭘 합니까? 3팩으로 나누는 거죠. 자, 8P3이라는 것은 8 팩토리얼을 갖다가 8-3 팩토리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요것으로 한 번 더 써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3 팩토리얼이 되는 거니까 주어진 걸 한번 펼쳐보면 이건 뭐가 됩니까? 8, 7, 6, 5, 4, 3, 2, 1 팩토리얼이고 요거는 뭘 뜻하는 거요? 4, 5 팩토리얼이죠. 5, 4, 3, 2, 1이고 그 다음에 또 3, 2, 1이죠. 근데 처음이라서 이렇게 쓴 거고 이제 조금 빨라지면 5 팩토리얼까지는 요거는 서로 분자 분모 약분되고 3, 2, 6이 되니까 남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56이 되겠죠. 됐어요. 이제 순열과 조합의 정의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나서 이제는 빨리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갑니다. 7C2의 값을 구하라. 서로 다른 7개에서 2개를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따라서 7P2를 무엇으로 2팩으로 나눈 것이 바로 조합이 됩니다. 따라서 7P2라는 것은 7, 8, 7, 6 됐나요? 7개에서 2개를 순서 있게 뽑고 난 다음에 2팩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면 됩니까? 21가지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갑니다. 4C0의 값을 구해라. 여러분, 이때 이 주어진 것을 갖다가 조합 NCR이라는 것으로 기계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것이 가지는 의미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서로 다른 4개가 존재하는데 이때 0개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R이 0개인 경우죠. 이것을 똑같이 여기에 앞에 있는 이 정의대로 한번 풀어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4C0는 요거는 4P0를 갖다가 0 팩토리얼로 나눈다 라고 볼 수 있고 4P0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4개 중에서 0개를 하는 거 1이 될 것이고 0 팩토리얼은 뭘로 한다?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직접 풀이하였을 때도 되고 아니면 바로 위에서 했던 거 NC0의 값은 한번 정리할까요? NC0의 값은 R의 값이 0일 때 NC0의 값은 1이라고 요 값을 갖다가 기억해 둔다면 좀 더 계산할 때 용이하겠죠. 자, 문제 1번 다음 값을 구하시오. 조합의 값을 구할 때 우리는 순열과 조합의 관계를 이용하여 우리는 계산을 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갑니다.
지용인의 반 여학생 12명 중에서 5명의 단체 줄넘기 선수를 뽑는 경우이더라. 그럼 여러분 12명에서 5명을 뭐 하는 거예요? 뽑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순열과 조합을 배웠어요. 경우의 수에서. 그러면 순열과 조합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때 순열은 NPR이고 조합은 NCR이라고 했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얘는 순서가 있고 얘는 순서가 없이 뽑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2번과 같은 이런 문장제의 문제에서는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부여해야 되는지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여러분이 문장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12명 중에서 5명을 그냥 뽑으면 돼요. 여기서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없죠. 따라서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12가지 중에서 5가지를 컨비네이션 조합으로 뽑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12, 11, 19, 8 5개를 뽑고 난 다음에 5, 4, 3, 2, 1 하면 되니까 이거는 3, 2 그죠? 그 다음에 5, 4 요거는 20이고 얘는 10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답은 몇가 됩니까? 3, 2, 6 66을 갖다가 12를 곱하니까 792가지가 되네요. 됐습니까? 문제 2번. 교과서 274쪽으로 넘어와서 예제 1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아래 값이 0과 n 사이에 존재할 때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때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같음을 증명하는데 우리가 NCR의 정의는 알고 있기 때문에 NC n-r을 정의하여서 이걸 변형해서 좌변에 있는 식이 나오도록 한번 식을 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변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변에 있는 NCR이라고 하면 이때 NCR은 뭡니까? NP, NCR을 갖다가 요 팩으로 다시 한번 나누는 거죠. 따라서 이때 NC, N-R은 그렇기 때문에 n 팩토리얼을 갖다가 n-r 팩토리얼로 나눈다 라고 하면 요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요 부분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요게 NP, N-R을 뜻하는 거죠. 이것에다가 무엇을 나눕니까? 요 부분을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것이 바로 조합의 정의죠.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고 났더니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초록색 부분은 n 갈로 풀면 n 플러스 r이 돼서 이거 두 개는 서로 상쇄되죠. 따라서 이 초록색 부분의 갈로 안에 있는 부분은 r만 남게 되니까 이 갈로의 팩토리얼은 뭐가 됩니까? r팩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따라서 주어진 식을 가만히 보니까 n 팩토리얼을 n-r로 나누고 그 다음에 r팩 한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조합의 정의 그대로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NCR은 NC의 n-r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죠.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바닐라, 초코, 녹차, 딸기 4개 중에서 3개를 초이스 한다는 것은 이 중에서 한 가지 포기하는 맛을 고른다라는 거와 똑같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앞에서 살짝 거론을 했는데요. 따라서 뒤에서 확인해 본 결과도 4가지에서 3가지를 선택한 것과 4가지에서 포기하는 한 가지를 고르는 그 값은 뭐가 되더라?
같다라는 것을 아까 예제 1번에서 한 것이죠. 따라서 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는 n개에서의 원소 중 택하지 않는 n-r개의 원소를 택하는 경우가 똑같다. 아까 경우를 생각하세요. 아이스크림 맛이 A, B, C, D가 있어요. 네 가지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때 몇 가지를 골라야 된다? 세 가지를 골라야 된다. 따라서 4C3은 무엇과 같다? 네 가지 중에서 내가 택하지 않는 한 가지, 내가 택하지 않는 한 가지를 고르는 거와 같다라는 예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예제 1번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문제 3번에서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3번 갑니다. 자, 문제 3번. 준훈의 반은 6명이 한 조를 이루어 청소를 한다. 청소를 마친 후 2명이 쓰레기통을 비우러 분리수거장에 가기로 하였다.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6명이 한 조인데 나중에 다 마치고 2명이 분리수거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1번부터 갑니다. 6명 중 쓰레기통을 비우러 가는 2명을 뽑는 경우를 구하여라. 여러분 그냥 간단하죠. 6명 중에서 2명을 고르면 돼요. 뭐가 없습니까? 순서가 없죠. 따라서 6시 2가 되어서 6, 5에 MP 6p2에다가 2팩토리얼 21 나누니까 요거는 뭐가 됩니까? 15가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6명 중에서 쓰레기통 비우러 가는 2명을 뽑는 경우는 15가지가 되는데, 근데 이때 6명 중 쓰레기통을 비우러 가지 않는 4명을 뽑는 경우를 골라라. 그럼 여러분 이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에서 얘기한 거, 다시 말하면 6명에서 2명을 뽑는 거랑 또 뭐랑 같아요? 6명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러 가지 않는 4명을 뽑는 거랑 그죠? 같은 거죠. 6C4는 6, 5, 4, 3 네 가지를 뽑고 그 다음에 4, 3, 4팩토리얼로 나누니까 4, 3 하게 되고 요거는 3 하니까 총 몇 가지 됩니까? 15가지죠. 따라서 문제 3번에서도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앞에서 예제 1번에서 증명하였던 것. NCR,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NC N-R, N개에서 N-R개를 택하는 경우와 같더라. 다시 말하면 6명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6명에서 2명을 뺀, 다시 말하면 4명을 뽑는 경우의 수와 같아진다라는 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이지요. 됐습니까? 문제 3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예제 2번 갑니다. 세란이와 친구 5명은 마을복지관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는 봉사활동을 신청하였다. 세란이와 친구 5명입니다. 이때 산책 도우미 3명, 목욕 도우미 2명, 급식 도우미 1명을 겹치지 않게 정하기로 하였을 때 각 담당을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때 세란이와 친구라고 했으니까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6명이죠. 6명에서 3명을 산책 도우미 뽑고 그 다음에 2명을 뽑고 그 다음에 급식 도우미를 뽑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6명에서 3명을 뽑고 그러면 남은 3명에서 또 뭐 하면 됩니까? 2명을 뽑으면 나머지 1명이 무엇을 하면 됩니까? 급식 도우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서 여러분 예제 2번과 같이 이렇게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다음은 순열로 푸시오, 조합으로 푸시오 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때 경우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산책 도우미, 목욕 도우미, 급식 도우미를 뽑는 것은 순서가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순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문장에서 상황에서 캐치를 하면 이것은 조합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첫 번째 갑니다. 뭘 하여라? 맨 처음에 산책 도우미를 구하는 거니까 6명에서 3명이니까 6시 3이 될 것이고, 됐어요. 6명에서 3명 산책 도우미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3명을 뽑았으니까 남은 3명에서 이번엔 뭘 뽑아야 돼요? 2명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명을 뽑았어요. 3명, 2명 뽑았어요. 그럼 여러분 몇 명 남았어요? 1명 남았죠? 따라서 남은 1명에서 급식 도우미 1명을 뽑아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들 사이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들 사이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산책 도우미를 뽑고 목욕 도우미를 뽑고 급식 도우미를 뽑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서로 순서가 없이 연이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다? 곱의 법칙인 거죠. 그것은 A 또는 B가 아니라 사건 A와 사건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에 연이어 잇따라 곱으로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가 아니라 그 각각 세 가지에 대한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4번, 문제 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배중이는 겨울방학에 여행을 가려고 짐을 꾸리던 중 가방이 다치지 않아 고민을 하여 윗옷 7개 중에서 3개만, 됐어요. 그 다음에 바지 5개 중에서 2개만, 모자 3개 중에서 1개만 가져가기로 결정하였다. 배중이가 짐을 꾸릴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 문제와 같이 우리는 각각에 대한 윗옷 7개에 대하여 3개를 초이스하는 경우, 맞아요? 그 다음에 바지 5개 중에서 2개를 초이스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모자 3개에서 1개를 초이스하는 경우, 윗옷에서 3개를 고르는 것에 순서가 없죠. 바지 5개에서 2개를 고르는 것도 순서가 없고, 모자 3개에서 1개를 고르는 것도 순서가 없기 때문에 윗옷과 그 다음에 바지와 모자를 이렇게 각각 골라 놓고 여기서 원하는 건 뭡니까? 배중이가 짐을 꾸릴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라는 것은 윗옷도 챙기고 그 다음에 바지도 챙기고 그 다음에 모자도 챙겨야 되니까 연이어 잇따라 일어나는 이렇게 곱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7, 6, 5의 3팩토리얼 하고 5, 4에 2팩토리얼 하고 3팩토리얼에 3이니까 세 가지죠. 따라서 이것을 연산하는데 2가 될 것이고 3 없어지고 2가 약분되니까 요거는 뭐가 나와요? 요거 30 됐죠? 30에 7 하니까 210, 그 다음에 5 하니까 1050까지가 몇 가지 있는가? 모두 1050까지가 있더라. 그 다음 문제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3개의 평행선과 5개의 평행선이 만나고 있다. 이 직선들로 만들어지는 모든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자, 이렇게 갑자기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라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평행사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한 것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죠. 그러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것, 그럼 갑니다. 여기, 여기, 여기. 됐어요. 3개의 가로 평행선이 있는데 이것을 1번, 2번, 3번이라고 할까요? 이 3개의 가로 평행선 중에서 우리는 평행사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개를 골라야 하나요? 그렇죠.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야 합니다. 또 이번에는 갑니다. 이게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존재하여야지만 평행사변을 만드는데 이때 한 쌍의 세로로 평행한 것이 몇 개 보입니까? 한 개, 둘, 아이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가나다라마 다섯 개죠. 그러면 이 다섯 개의 평행사변형 중에서 이 다섯 개의 평행선들 중에서 이렇게 두 개를 고르든지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고르든지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고르든지 다시 말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세로로 평행한 것 중에 다섯 개 중에서 우리는 몇 개를 골라야 됩니까? 두 개를 골라야지만 우리는 세로로 평행한 한 쌍의 평행사변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다 가져와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가로로 요것들 그죠? 세로로 평행한 5C2에다가 그 다음에 가로로 평행한 3C2가 세로로 평행한 거에다가 세로로 평행한 두 개를 갖다가 연이어 잇따라 선택하여야지만 우리는 뭐가 됩니까?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5, 4, 2, 3, 2, 2 됐죠? 이거는 또 뭡니까? 3C2는 3C2라고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 하나마나 3인 거죠. 따라서 계산하니까 몇 가지를 만들 수 있겠더라? 30개의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오늘 수업을 정리해보면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과 경우의 수에서 곱의 법칙을 배웠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쓰이는 것은 A, B가 잇따라 일어나거나 또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합인지 곱인지를 여러분이 판별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순열의 수는 NCR로 나타내고 NCR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NCR과 그 다음에 NPR을 계산해 보았더니 어떤 차이가 존재하더라? 각각의 그 순서를 맞아요. 각각의 순서를 곱한 것만큼 순열이 되니까 조합에다가 3팩을 곱한 것이 바로 순열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했느냐 하면 NCR에다가 R팩을 하면 NPR이 되니까 NCR을 구하기 위해서는 NPR을 R팩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라고 하여서 NCR을 다음과 같이 하였고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가 더 있었죠. NCR과 NCN-R은 같았다는 거. 그 다음에 NC0는 그 값을 하였을 때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